여러분,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67세 박미연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식품회사 CEO로 일하면서 막대한 부와 명성을 쌓아왔죠. 하지만 제 인생이 항상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달콤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이상하네. 오늘 요리사가 쉬는 날인데. 의아해하며 주방으로 가보니 제 딸 시은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고 있더라고요. 지은아, 무슨 일이야? 오늘 특별한 날이라도 되나? 시은이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엄마, 언제 오셨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방금 들어왔어. 근데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다니. 무슨 좋은 일 있니? 시은이는 수줍은 듯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엄마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저녁 먹으면서 얘기해요. 식탁에 앉아 시은이가 정성스레 만든 요리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스테이크, 샐러드, 와인까지. 평소 잘하지 않던 요리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걸 보니 뭔가 큰 일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식사를 거의 마칠 무렵 시은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은 제가 청혼을 받았어요.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포크가 떨어질 뻔했어요. 뭐라고? 청혼을 받았다고? 네, 엄마. 제가 3년 동안 만난 지훈 오빠가 저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요. 엄마 허락만 해주시면요. 시은이의 눈은 기대감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겉으로는 평온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큰 고민에 빠졌답니다. 지은아, 그 사람에 대해 엄마가 잘 모르잖아. 결혼은 인생의 큰 결정이야.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닐까? 엄마, 저희가 3년이나 만났잖아요. 충분히 서로에 대해 알아갔어요. 지훈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시은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제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혹시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람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과거에 제가 겪었던 실패한 결혼 생활 때문이죠. 젊었을 때 사랑에 빠져 결혼했던 시은이 아버지. 처음엔 다정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보니 돈만 밝히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이혼하고 혼자 시은이를 키웠죠.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제 마음 깊숙이 남아있나 봐요. 알겠어, 시은아. 엄마가 한번 생각해 볼게.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으니 좀 놀랐어. 네, 엄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지훈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만나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였어요. 시은이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예비 사위를 직접 시험해 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제 비서를 불렀어요. 김 비서, 잠깐 들어와 보세요. 네, 대표님. 무슨 일이십니까? 김 비서, 비밀 한 가지만 지켜줄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대표님.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 입에서 새어나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고마워요. 사실은 최고의 사립 탐정을 고용해서 한 사람의 일상을 자세히 조사해 주었으면 해요. 네? 사립탐정이요? 네, 맞아요. 제 딸의 남자친구를 조사하고 싶어서요. 결혼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그 사람에 대해 잘 모르거든요. 김 비서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신뢰할 만한 사립탐정을 알아보고 최대한 빨리 조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김 비서, 부탁할게요. 그렇게 2주가 지나고 사립탐정으로부터 상세한 보고서를 받았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보고서를 펼쳤죠. 보고서를 읽어보니 지우는 중소 IT 기업의 평범한 회사원이더군요. 매일 아침 강남역으로 출퇴근한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주말마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부모님께 매달 용돈도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엔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진짜 그 사람의 본성을 알려면 직접 만나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직접 김밥 파는 할머니로 변장해서 강남역 근처에서 지훈을 관찰해야겠어. 회사 일정을 조정하고 시은이에게는 이렇게 말했죠. 지은아, 엄마가 해외 출장을 다녀와야 할 것 같아. 한 달 정도 걸릴 거야. 네, 갑자기요. 어디로 가세요? 미국이야. 중요한 계약 때문에 가봐야 해. 한 달이나요? 너무 길지 않아요? 그래. 좀 길긴 하네. 하지만 큰 계약이라 직접 가서 챙겨야 할 게 많아. 걱정하지 마. 중간중간 연락할게. 시은이에게 거짓말을 하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이건 시은이의 행복을 위한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미안해, 시은아. 나중에 다 이해해 줄 거야. 이렇게 해서 제 대담한 계획이 시작됐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 변장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70대 후반의 할머니로 변신했는지 들어보시겠어요? 우선 변장 전문가를 찾아갔어요. 그분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배우들의 분장을 담당하시는 유명한 분이었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70대 후반의 할머니로 변장하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변장 전문가는 저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말씀하셨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특수 분장과 가발, 그리고 약간의 연기력이 필요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피부 주름을 만들어야 해요. 특수 분장 기술로 자연스러운 주름을 만들 거예요. 그 다음은 머리카락이에요. 흰색과 회색이 섞인 가발을 쓸 겁니다. 그렇게 몇 시간에 걸친 분장이 시작됐어요. 얼굴에 특수 분장을 하고 가발을 쓰고 할머니 옷을 입었죠. 거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외모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걸음걸이, 말투, 행동 하나하나를 연습해야 했죠. 허리를 약간 구부리세요. 그리고 걸을 때는 조금 느리고 조심스럽게 걸으세요. 변장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 며칠 동안 연습했어요. 구부정한 자세로 걷는 것,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것.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할머니, 김밥 하나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1,000원이에요. 이렇게 연습하다 보니 정말 제가 할머니가 된 것 같더라고요. 이제 김밥 만드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요리사를 불러 며칠 동안 김밥 만드는 법을 배웠죠. 처음에는 김이 찢어지고 속이 삐져나오고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아이고, 이게 왜 이러지?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김에 힘을 덜 주고 부드럽게 말아보세요. 요리사의 조언대로 계속 연습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모양이 나아지더라고요. 드디어 먹음직스러운 김밥이 완성됐을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첫날 아침 떨리는 마음으로 강남역 지하상가 입구에 자리를 잡았어요. 과연 지훈이 언제 나타날까? 아침 7시 출근하는 사람들로 지하상가가 붐비기 시작했어요. 김밥을 팔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폈죠. 그러다 문득 지훈의 모습이 보였어요. 가슴이 쿵쾅거리더라고요. 지훈은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제 노점 앞을 지나치면서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지훈이 잠깐 멈춰 섰어요. 할머니, 김밥 한 줄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할머니, 제가 손주뻘인데 손주라고 생각하시고 말씀 편하게 하세요. 나중에 또 봬요.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죠. 저 친구 참 밝은 미소를 가졌구나. 그날 하루 종일 지훈의 첫인상에 대해 생각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청년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했죠.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지. 한편으로 김밥을 파는 일이 생각보다 고되더라고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붓고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해왔지만 하루 종일 밖에 있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아이고, 허리야.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를 악물고 견뎌냈죠. 이 정도쯤이야. 지은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저녁이 되자 퇴근하는 사람들로 다시 지하상가가 붐비기 시작했어요. 그때 다시 지훈이 보이더라고요. 이번에는 아침과 달리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훈이 제 노점 앞에 멈춰 섰어요. 할머니, 오늘 장사 잘 되셨어요? 순간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또 말을 걸다니.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죠. 그려, 고마워. 걱정해줘서. 날씨도 덥고 힘드시죠? 조금만 더 힘내세요. 지훈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 청년의 친절이 진심일까? 아니면 누구에게나 하는 형식적인 인사일까? 지훈은 웃으며 인사를 하고 가버렸어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조금 더 지켜봐야겠어.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어요. 피곤했지만 뿌듯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변장하고 지훈을 관찰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때론 제 행동이 잘못된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제 저는 본격적으로 지훈이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김밥을 팔면서 지훈이의 일상을 지켜봤죠. 매일 아침 지훈이는 바쁘게 지나갔어요. 어떤 날은 커피를 들고 가더라고요. 아, 오늘도 늦잠 잤나 보네. 또 어떤 날은 서류 가방을 들고 바쁘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 서류 가방. 오늘 중요한 회의라도 있나?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어요. 어머나.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당황해서 김밥을 거두려고 했지만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할머니, 이 우산 받으세요. 저는 회사에 여분이 있으니까요. 지훈이가 우산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라 우산을 받아들었어요. 어이구, 고마워. 지훈이는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괜찮아요, 할머니. 감기 조심하세요. 그러고는 비를 맞으며 뛰어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 친구 참 착하구나.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죠.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더 지켜봐야 해. 그 후로 지훈이를 더욱 유심히 관찰했어요. 어느 날은 지훈이가 노숙자에게 동전을 건네는 모습을 봤어요.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거 드세요. 노숙자분은 감사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또 어떤 날은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도 봤어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젊은이. 이런 모습들을 보며 점점 지훈이에 대한 인상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죠. 과연 이게 다 진심일까? 그래서 작은 시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어느 날
일부러 지훈이에게 비싼 값에 김밥을 팔려고 했죠. 오늘은 특별한 김밥이 있어. 한번 먹어볼래? 지훈이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내 웃으며 말하더군요. 할머니, 제가 오늘 점심 사 먹을 돈이 좀 모자라네요. 다음에 올게요. 정중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감동했어요. 저 친구 정직하구나. 주말이 되자 지훈이가 출근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주말엔 뭘 하고 있을까? 호기심에 사로잡혀 그의 행적을 쫓아가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발견했어요. 지훈이가 지역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할아버지, 오늘은 어떠세요? 아이고, 지훈아, 너가 와줘서 정말 고마워.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청소도 도와주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저 친구 생각보다 훨씬 좋은 사람인가 봐.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과연 이 모든 게 진심일까? 혹시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연기는 아닐까? 그래서 결심했어요. 더 큰 시험이 필요해. 진짜 본성을 알아봐야 해. 벌써 한 주가 지났어요. 그동안 제가 관찰한 지훈이의 모습을 들려드릴게요. 매일 아침 지훈이가 제 김밥 샀어요. 처음엔 아침을 거르지 않으려고 그러나 보다 했죠. 하지만 곧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아침 지훈이가 평소보다 일찍 나타났어요. 할머니, 오늘은 김밥 2줄 주세요. 의아해서 물어봤죠. 어머. 오늘은 왜 이리 많이 사가니? 지훈이가 웃으며 대답하더라고요. 아, 이건 회사 경비 아저씨 드릴 거예요. 요즘 아저씨가 아침을 잘 못 드신다고 해서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 이 친구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졌구나. 그날부터 지훈이를 더 유심히 지켜봤어요. 매일 아침 김밥을 사가는 모습, 경비 아저씨에게 건네는 모습, 지훈이의 작은 친절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며칠 후 점심시간, 갑자기 지훈이가 나타났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손주. 점심시간인데 왜 왔어? 그러자 지훈이가 도시락을 내밀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제가 점심 먹고 남은 건데 드세요. 할머니가 항상 점심도 못 드시고 일하시는 것 같아서요. 깜짝 놀라 도시락을 받아들었어요. 아이고, 고마워. 근데 남은 걸 왜 할머니한테 주려고 그래? 지훈이가 멋쩍게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일부러 많이 싸왔어요. 할머니 생각해서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 친구 정말 착하구나.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엔 의구심이 남아 있었죠. 과연 이 청년이 우리 시은이의 진정한 반려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금요일에 작은 연기를 했어요. 일부러 몸이 아픈 척하며 김밥을 팔았죠. 허리를 더 굽히고 기침도 자주 했어요. 그러자 지훈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할머니,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오늘은 쉬시는 게 어떠세요? 아이고,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어.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럼 오늘은 김밥 전부 다 주세요. 회사 사람들하고 나눠 먹을게요. 이때만 해도 사실 많이 고민됐어요. 지훈이의 따뜻한 마음에 점점 마음이 열리고 있지만 동시에 더 확실히 알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신중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은이의 행복이 걸린 문제라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날은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 눈앞에서 지훈이가 얼마나 용감한 청년인지 보여줬거든요. 평소와 다름없이 김밥을 팔고 있었어요. 오후라 손님이 한가할 때였죠. 그때 갑자기 3명의 덩치 큰 남자들이 나타났어요. 하나같이 험상궂은 얼굴에 문신까지 있더라고요.
가장 앞에 선 남자가 제 앞으로 성큼 다가오며 말했어요. 이봐요, 할멈. 여기서 장사하려면 자릿세를 내야 한다고.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무서운 얼굴의 남자들이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여기는 공공장소인데 무슨 자릿세요? 제 말에 남자들의 표정이 더 험악해졌어요. 둘째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할머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근처는 다 우리 구역이에요. 장사하려면 당연히 자릿세를 내야지. 맞아. 우리가 이 동네 질서를 지키고 있다고. 그 대가로 자릿세를 받는 거야. 셋째 남자도 거들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꿋꿋이 맞섰어요. 아니, 그런 건 들은 적도 없어요. 여기서 몇 달째 장사하고 있는데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중 한 명이 제 앞으로 바짝 다가오더니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에이, 할멈. 우리 말 알아들어? 돈 내놓으라고. 안 그러면 이 김밥 다 엎어버릴 거야.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났어요. 어떡하지? 도와줄 사람 없나? 그때였어요. 잠깐만요. 무슨 일이세요? 고개를 돌려보니 지훈이가 서 있었어요. 퇴근길이었나 봐요.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빠르게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덩치 큰 남자들이 지훈이를 힐끗 보더니 비웃었어요. 에이, 꼬맹이가 무슨 참견이야? 어서 꺼져. 첫 번째 남자가 말했어요. 두 번째 남자도 가세했죠. 너 같은 애송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어서 가버려. 그 말에 지훈이가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침착하더라고요. 오히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할머니께 괴롭히지 마세요. 여기는 공공장소입니다. 당신들에게 자릿세를 낼 이유가 없어요. 지훈이의 말에 남자들이 더 화를 내는 것 같았어요. 셋째 남자가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야, 이 꼬마야. 넌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까부는 거지? 우리가 이 동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 첫째 남자도 거들었어요. 그래, 너 같은 애송이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야.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말고 썩 꺼져. 하지만 지훈이는 전혀 겁먹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더 단호하게 말했죠. 저는 이 동네 주민이에요. 당신들이 하는 행동이 불법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할머니를 그만 괴롭히세요. 그중 한 명이 지훈이의 옷깃을 잡아챘어요. 이봐. 너가 뭔데 참견이야?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 너도 맛 좀 볼래? 어머나, 어쩌지?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에 땀이 났어요. 지훈이가 다칠까봐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지훈아, 그만해. 너까지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지훈이는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훈이가 정말 대단했어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남자의 손을 떼어냈어요. 저는 이 할머니의 손님이자 이 거리의 시민입니다. 당신들이 하는 행동은 불법이에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지훈이의 말에 남자들이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서로 눈치를 보더니 뭐라고 속삭이는 게 보였어요. 첫째 남자가 말했어요. 야, 이 자식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데. 둘째 남자가 대답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셋이야. 겁줘서 쫓아내면 돼. 셋째 남자는 조금 망설이는 듯 했어요. 근데 경찰 신고한다는데 괜히 일 커지는 거 아냐? 그때 지훈이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응, 괜찮아. 근데 너는 어서 가. 위험해. 지훈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여기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친구 정말 용감하구나. 남자들이 다시 저희 쪽으로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첫째 남자가 앞장서서 말했어요. 어이 말라깽이. 마지막으로 말한다. 이 자리에서 당장 꺼져. 안 그러면 너도 같이 다친다. 둘째 남자도 주먹을 움켜쥐며 위협했어요. 그래. 너 같은 애송이 때리는 건 일도 아니야. 얼른 꺼지지 않으면 진짜 아프게 될 거야. 셋째 남자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동료들을 따라 으름장을 놓았어요. 마지막 기회야. 지금 당장 가버리면 봐줄게. 그때 지훈이가 휴대폰을 꺼내들더니 말했어요. 제가 지금 경찰에 신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다 찍혔어요. 지금 그만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말에 남자들의 표정이 확 변하더라고요. 서로 얼굴을 보더니 뒤로 물러섰어요. 첫째 남자가 짜증난 듯이 말했어요. 에이, 재수 없어. 가자. 둘째 남자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젠장, 괜히 시간만 낭비했네. 셋째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그래, 그만하자. 오늘은 운이 없는 날이야. 남자들이 빠르게 사라졌어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죠. 어휴, 살았다. 지훈이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다 지나갔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고마워, 손주야. 너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지훈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 했을 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지훈이의 용기, 침착함, 그리고 따뜻한 마음. 모든 것이 감탄스러웠죠.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저렇게 위험한 상황에 나서다니. 우리 시은이하고 살면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지? 그래도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 정도 용기와 판단력이 있으면 시은이를 잘 지켜줄 수 있겠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훈이의 행동이 용감했다고 보세요? 아니면 너무 위험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도 마음이 복잡해요. 감동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앞으로 지훈이를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지훈이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겉모습만 좋은 게 아니라 내면도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더라고요. 이 일을 겪고 나니 시은이의 눈을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딸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더라고요. 드디어 제가 정체를 밝힐 때가 왔어요. 며칠 동안 고민 끝에 결심했죠. 이제는 지훈이에게 모든 걸 털어놓아야 해. 조용한 카페로 지훈이를 불렀어요. 지훈아, 할머니한테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카페에 도착하자 지훈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왜 이런 곳으로 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깊은 숨을 내쉬고 천천히 가발을 벗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특수 분장을 지웠죠. 지훈이의 눈이 점점 커지는 게 보였어요. 지훈 씨. 놀라셨죠? 저는 사실 시은이의 어머니입니다. 지훈이가 말문이 막힌 채 저를 바라봤어요. 당연한 반응이겠죠. 저는 최대한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어요. 제가 이렇게 변장을 하고 당신을 시험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딸의 행복이 걱정되어 이런 방법을 택했어요. 지훈이의 모든 행동을 지켜봤다는 것, 그의 친절과 용기, 정직함에 감동받았다는 것도 이야기했어요. 지훈이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겨우 입을 열었어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행동들은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절대 누군가를 위해 연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알아요. 당신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당신과 시은이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지훈이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더니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훈 씨,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미안해요. 이렇게 시험해서. 지훈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어머님, 저를 시험하신 것에 대해 전혀 섭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딸을 위해 애쓰시는 어머님의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마음도 뭉클해졌어요. 아,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지훈이가 이어서 말했어요. 앞으로 시은이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 진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잘 선택했구나. 지훈이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어요. 지훈 씨. 앞으로도 김밥 할머니에게 보여준 그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말아요. 그 마음이 바로 당신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시은이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대하겠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이제 또 다른 고민이 생겼죠. 시은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지? 집에 돌아와 시은이를 불렀어요. 시은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깊은 숨을 내쉬고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김밥 할머니로 변장한 일부터 지훈이를 시험한 일까지. 처음에 시은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그러더니 이내 화를 내기 시작했죠.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와 지훈 오빠를 속이고. 시은이의 반응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미안해, 시은아. 엄마가 너무 걱정돼서 그만. 시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저는 엄마를 믿었는데, 지훈 오빠도 믿었는데. 알아, 시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건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였어. 한참을 울던 시은이가 겨우 진정되더니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훈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더구나. 엄마가 너무 걱정했던 게 미안할 정도로. 시은이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엄마가 지훈 오빠를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 시은아. 엄마가 너무 대단한 사위를 얻었구나 싶어. 시은이가 달려와 저를 꼭 안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우리 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시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이해해요. 엄마의 깊은 사랑이었다는 걸. 그 순간 모든 게 다 해결된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 모든 시험과 고난을 거친 후 드디어 안정을 찾은 것 같아 제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그 후로 시은이와 지훈이는 정말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결혼식 날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시은이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꽃보다 아름다웠고 지훈이는 턱시도 차림으로 멋지고 듬직해 보였죠.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시은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지훈이가 저에게 인사를 했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지훈아, 너를 우리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어 정말 기뻐. 앞으로 잘 부탁해. 그렇게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어요.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했지만 두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그런 걱정이 무색해지더라고요. 두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해져요. 때로는 사소한 다툼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얼마 전에는 둘이 집에 놀러 왔었는데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마치 첫 데이트를 하는 연인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되더라고요. 지훈이는 여전히 따뜻한 마음씨로 시은이를 챙기고 시은이는 지훈이 곁을 지켜주더라고요.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서로 장난치고 웃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어머님, 제가 설거지 할게요. 지훈이가 자청해서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며 시은이가 속삭이더라고요. 엄마, 지훈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매일 이렇게 도와줘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김밥 할머니로 변장해 지훈이를 시험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문득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시은이 아버지와의 힘들었던 시간들. 그때는 이런 행복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위안을 받고 있네요. 엄마,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어요. 시은이가 들뜬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지훈이도 옆에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정말 좋겠구나. 푹 쉬다 오너라. 두 사람의 행복한 계획을 들으니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어요. 이제는 제 걱정 없이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딸을 보니 부모로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 싶어요. 가끔은 제가 너무 과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딸의 남자친구를 시험하겠다고 그런 무리한 짓을 했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의 결과를 보면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더 단단해진 것 같아 위안을 삼아 봅니다. 이제는 손주도 기대하고 있어요. 언젠가 귀여운 아기의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는 날을 상상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져요. 그때가 오면 또 어떤 새로운 행복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때로는 무모해 보이는 선택을 할 때가 있죠. 하지만 진심을 다해 노력하면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걸 이번 경험으로 깨달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아니면 앞으로 그런 순간이 온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제 저는 행복한 딸의 모습을 보며 새로운 인생의 장을 시작하려고 해요. 더 이상 걱정하고 시험할 필요 없이 그저 사랑하고 지지해 주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그들의 사랑은 마치 봄날의 햇살 같아요. 황금빛 아침 이슬보다 더 눈부시고 귀하죠. 제가 평생 모은 재산도 이 찬란한 사랑 앞에서는 빛바랜 동전에 불과해요. 시은이의 웃음소리는 백금 종소리보다 맑게 울려 퍼지고 지훈이의 눈빛은 다이아몬드보다 찬란하게 빛나요. 그 소리와 빛이 어우러져 만드는 하모니는 세상 그 어떤 오케스트라도 흉내낼 수 없을 거예요. 이제 저는 행복이라는 거대한 기업의 CEO가 된 것 같아요. 평생 경영해온 회사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이 새로운 행복 주식회사를 이끌어가고 있죠. 두 사람의 사랑이란 무한한 자산을 조용히 관리하며 때로는 지혜의 투자를, 때로는 이해의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더욱 풍성해지길 바라봅니다. 매 순간이 중요한 의사결정의 연속이에요. 하지만 이 결정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일임을 깨달았어요. 인생이라는 긴 주식 차트에서 이들의 사랑이 언제나 상승세를 유지하며 빛나길. 잠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그것이 더 큰 도약의 기회가 되길. 그것이 바로 제 마지막 소원이자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를 준다 해도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둘의 참된 사랑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제 인생의 황혼기에 이런 귀중한 깨달음을 얻다니 저 또한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시은이와 지훈이의 사랑을 보며 깨달았어요. 진정 값진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저의 모든 재산과 이 순수한 사랑을 바꾸자 해도 단 1초도 고민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들의 사랑이 쌓아가는 행복의 대관람은 제가 평생 지어온 빌딩들보다 더 높이 솟아오르고 있어요. 그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미래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 남은 인생을 그 대관람의 든든한 기둥으로 바치고 싶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욕심내지 않으려 해요. 다만 이 둘의 사랑이 영원히 빛나길 소망하며 조용히 응원하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되었어요. 이보다 더 가치 있는 목표가 있을까요?